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음악 박사 손인혜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음악 중에서도 오랜 시간 민중들의 노래인 민요와 대표적인 종교음악인 불교음악을 많이 연구해 왔는데요. 한국 전통음악에는 한국인 고유의 감수성과 사상을 담아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거나 풀어내면서 치유의 음악적 역할도 톡톡히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고유의 치유, 힐링 에너지인 소위 명상성, 명상적 특징이 크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앞으로 한국 음악의 명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불교 공연 예술을 통해 불교 음악의 명상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불교는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처음 한국에 전래된 시기를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700년 가까이 한반도에서 우리 고유의 토속 문화와 나름대로 습합이 되면서 3대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 불교 가운데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고유의 역사성과 감수성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보통 불교하면 참선과 경전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는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같은 큰 의례가 있고 그 속에는 멋진 공연 예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큰 의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영가들을 천도하는 천도제의 의미가 크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를 통해 함께 업장을 소멸하고 불도를 이루는, 즉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불교 의례는 요즘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예전에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크게 설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물론 종교적인 제의식이지만 대표적인 또 불교 공연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고 불교 노래인 연부를 부르며 작법이라는 무용이 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의례는 악가무 종합예술 형태로 구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합예술 형태는 한국의 다른 종교음악인 무속음악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적 특성이자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먼저 한국 불교 의례에서 사용되는 악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불교 제의식에서 쓰이는 악기들은 대사물인 범종, 법고, 모고, 음판, 그리고 소사물인 목탁, 바라, 태징, 요령, 광세, 취타악의 태평소, 삼면육각 등으로 다양한데요. 이 중 대사물인 범종과 법고, 소사물 중 목탁, 바라, 태징, 그리고 광세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6개의 악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인 목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탁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불교의 법구이자 악기입니다. 하지만 악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많지 않은데요. 목탁은 본래 불교의 대표적인 대사물 중 하나인 모거를 작게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모거를 대신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연주하도록 만든 법구로 중국 선종 사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고와 목탁의 의미가 서로 통합니다. 모고를 두드리는 이유는 첫째, 물속에 사는 중생의 고통을 제도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물고기 눈꺼풀이 투명하여 밤에도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탁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법의식뿐만 아니라 절에서 공양, 운집 같은 일상적인 신호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목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목탁의 뿌리인 모고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좀 단순한 것 같지만 모고의 울림에 중생들을 일깨우는 자비심이 깃들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다음 목탁의 연주법을 좀 살펴보면요. 속이 비어있는 모고의 겉면을 박자에 맞춰 가볍게 두들기면 되는데요. 빈속에서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소리가 나면서 소리에 관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목탁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서구에서는 목탁의 이러한 효과를 보고 템플 블럭이라는 유사한 악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탁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와 재질에 따라 음색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딱딱하고 작은 목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가는 소리가 나고, 재질이 무르고 크기가 큰 경우엔 낮고 넓은 소리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들고 치는 작은 목탁이 일반적이라면, 또 중국과 일본에서는 크고 무거운 목탁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럼 청아한 목탁 소리를 메인 음악으로 만든 명상음악 컨텐츠를 함께 보실까요? 네, 목탁 반주 소리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통해 악기의 힐링 명상 효과가 참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악기인 목탁의 울림과 음색을 통해서도 큰 치유와 깨우침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감각과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목탁은 현재 불교에서 진행하는 의식에서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양한 악기와 함께 합주할 수가 있어 소사물의 하나로 구분합니다. 독주의 경우 주로 이제 신호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즉 예경이나 독경을 할 때 일자 목탁으로 경전을 읽어 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딱딱딱딱딱딱딱. 여러분들이 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일반적인 목탁 반주 소리가 바로 일자 목탁입니다. 합주의 경우는 다른 소사물과 어울리도록 하는데요. 가령 태진과 같은 리듬을 진행하기도 하고 소프과 같이 반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범페의 소리를 살리고 이동할 때는 선두에 서서 행렬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탁은 불교의식 또는 절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그래서 서양의 그 피아노처럼 대표적인 기본 악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목탁 반주가 으뜸인 새벽 예불 소리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독주 때만큼 소리가 두드러진 않지만 목탁이 든든한 베이스 반주 같은 소리로 들리면서 그 역할과 의미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의례에서 연주되는 악기 중 목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목탁은 모고가 지닌 가르침을 전하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보폐와 제의식의 흐름을 조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구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불교음악 악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휴대가 간편해서 연불과 무용의 반주는 물론 다양한 장단도 구사할 수 있는데요. 목탁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간을 가득 메우는 맑고 청아한 음색이 수행자에게는 경각심을,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화합과 정진의 가르침을 크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국 불교음악의 악기 중 바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인혜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